오한마로 맞지 않는 이상 그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기억이 그렇죠. 소멸되지 않고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해도 어느 날 문득 불쑥불쑥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흰 원피스만 봐도 상간녀 그 남편이 걸렸을 때 그 장소 이미 있었던 일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괜찮아질 수는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서천 H라운지에서 진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야매라면은 이분은 진짜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영국 공인 인지행동 심리치료사 안젤라 쌤이고요.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한 17년 정도를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네. 작가로 알려져 있고 2년 전에는 유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뵌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되면 너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유기주식 컨텐츠라고 요즘 이 특히 4천 시대에 주식 때문에 돈을 잃은 불쌍한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주식을 이만큼 잃었다. 너도 잃었느냐 이러면서 불행 배틀을 약간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얘보다는 괜찮다. 어떻게 보면은 참을 바라는 거죠. 이게 진짜로 정신건강에 좋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들끼리의 그냥 정신 승리인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좀 높은 건 아닌가? 좀 엄격한 건 아닌가? 왜냐면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3억을 잃었대요. 어머 3억을 잃으셨어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광대가 맞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권 선생님 권 선생님이라고 네. 불러주시면 권 좋겠어요. 선생님이 남의 불행을 허락 없이 아우팅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주신 네,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위로해주고 싶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그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룹 테라피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룹 테라피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서로 기대고 치유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건 주식 테라피였네요.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었던 거 맞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역기능이 있다면 불행 경쟁이 되는 거죠. 너는 그거 잃었어? 나는 더 잃었어. 너만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런 방식으로 불행 경쟁이 되면 그걸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나는 힘들면 안 되겠네? 나의 힘듦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역기능만 피해 주시면 위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이게 좀 부정적이다. 오히려 사탄에 가깝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막 잃었다, 슬프다, 나 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나는 이번에 3억 땄는데. 그게 더 나타이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더 나빠. 맞아. 왜냐면 댓글에 잃은 사람들만 보내야 되나요? 저 이번에 빨간색 올라갔는데 보내도 되나요? 그건 위로와 공감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네. 사라 브로스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침팬지로 연구를 했어요. 과제를 수행하면 침팬지들이 평소에 먹던 먹이를 그냥 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과제를 수행했을 때 이 침팬지한테는 평소 먹던 먹이를 주고 이 침팬지한테는 아주 좋은 과일을 주는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도 안 먹고 거부를 하고 막 화가 나서 때려 부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를 받은 침팬지들은 어땠을까요? 더 좋았겠죠. 혼자 먹었을까요? 나눠 먹었나 설마? 나눠준 침팬지들도 있어요. 바람보다 낫다. 아니면 먹이를 아예 거부했어요. 왜냐? 공감 능력 없이 자신만 불평등하게 특혜를 받으면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맞아 죽을까봐. 여러분들 맞아 죽기 싫으면 주식으로 도망가. 맞아, 메시지가 딱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음식이 나오니까. 네. 제가 덜어드릴까요? 네, 혼자만 맛있는 거 다 드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돌 맞는 거죠 이제. 침팬지보다 못하는 거 되는 거죠. 예. 너무 상큼하다. 오늘 사연도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이분이 오늘 자기 사연 안 읽어주면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끝내는 것도 용기이지만 이어가는 것은 더 큰 용기다 라는 말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고 늘 어른스럽고 성실하여 돈은 없어도 이 사람이랑 살면 뭐든 해낼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장남의 리더십이 남다르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계속 저를 애로 보고요. 저 올해 40이 넘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상의를 하기보단 늘 혼자 결정을 하고 대부분 근데 또 그게 옳은 일이다 보니 그래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도 믿고 의지에 살며 돈 관리를 각자 하며 결혼 생활이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남편이 저 몰래 집담보대출을 받은 돈으로 사기를 당해 다 날린 비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러시아 전통 인형처럼 빚을 열면 또 있고 열면 또 있고 열면 또
있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아닌데 별이 다른 최세종 서프라이즈처럼 러시아가 고향처럼 느껴지며 저의 저혈압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미안해서 그랬는지 방어 장벽이 베를린 장벽 저리 가라로 높아져서 그런 거겠죠.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명언을 남겨 저 친구가 죽으면 묘비에 저 말을 꼭 새겨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준 뜻깊은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벤트가 없는 삶을 원했는데 현실은 이벤트 덩어리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1원 하나 못 가져가는 게 인생이고요. 유적지도 아니고 왕릉처럼 모은 금은부화를 순장을 할 것도 아닌데 사실 뭐 돈 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저의 많은 노력 끝에 6개월이 흐른 지금 배신감과 분노 같은 1차원적인 감정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평생 남 눈치라고는 안 보면 살던 사람인데 모바에서 제 눈치 보는 행동에 알 수 없는 짜증과 불쌍함, 측은지심이 비벼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 눈치를 봐도 화가 나고요. 안 보면 더 화가 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제 자신이 너무 후져 보여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어쩌면 선절보다 어려운 건 붙잡고 다시 정의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문가분의 꿀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처음 딱 네. 생각한 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위트가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공감 능력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일단 이미 마음이 조금 정해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사연을 보면은 살려고 결심은 하신 것 같고요. 그쵸? 이혼, 손절이 아니라 네. 일단은 어떻게든 기회를 더 주고 싶다. 그쵸.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영원한 건 없어요. 관계는 네.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쵸.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2차적으로 흐려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흐려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나로 이동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남편 탓이야.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가 아니라 나를 이제 원망하는 거죠. 자, 그럼 남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숨기다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어요. 그러다가 더 신뢰를 잃었어요. 왜? 미안해서. 아니면 자신의 판단 미스를 인정하기 싫거나 마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분의 특성을 제가 보면 장남, 어른은 이래야 돼. 그리고 남성성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정체성이 훼손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아내분은 연하자고 여성이에요. 남편분의 생각의 틀에 꼭 맞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이때까지 이런 생각의 틀로 인해서 네. 했던 나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체성의 훼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남편 측에서 정말 신뢰를 회복하려면 네. 진정한 사과가 사실 있어야 되겠죠. 그 진정한 사과가 뭘까요? 내가 남자답지 못해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요러요러한 나의 행동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안해가 아니라 이런 행동은 내가 구체적으로. 정말 미안.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대요, 피디님들. 매번 그게 반복되면 매번 잘못 할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일단 사과를 하는 건 남편의 몫인데 꼭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내는 아내의 몫을 해야겠죠? 아내의 몫은 또 뭐예요? 화가 날 때는 그걸 억누르거나 억제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어떡해. 식혀주세요. 화가 막 나면 분출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와! 이렇게. 들짐승처럼 야씨 내가 너랑 이렇게 네. 하지 말고 좀 진정이 됐다가 컴다운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10분만 줘. 하루 줘. 몇 시에 다시 만나자. 기한 딱 정해주세요. 10초도 괜찮아요. 10초 동안 잠깐만 숨을 좀 쉬세요. 작가님이 또 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책 제목이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다. 저는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부싸움 하거나 남친이랑 싸울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이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나 또 시작이네. 이거 또 시작이네.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너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이럴 때 나한테 던지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미안하다고 한 사람한테 계속 닥달하는 것도 웃기고. 정말 미안할까요? 그렇게 정말 미안할까요? 3분 뒤에 다시 얘기하자. 정말 미안한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해라. 죽어줄 수 있겠니? 나가 되져줄 수 이럴 수 없잖아요. 존댓말을 하라는 게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약간 거리를 두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게 뜻이에요. 기능이 그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더 우라가 치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좀 하나만 알려주세요. 막 짐승처럼 막 이럴 때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화가 날 때 일단은 멈춰야 돼요. 왜냐?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감정의 가속도가 붙어요. 화가 화를 만드는 거군요. 그쵸? 오빠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이게 과학적인 거군요. 말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더 화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말하는 거. 부드럽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내 솔직한 마음을 곱게 걸러서 말하는 게 바로 다정함이에요. 오빠 여기에 집 명의를 내 명의로 전달해 줄 수 있겠어? 이거죠. 다정하게.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는 거는 정신승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신승리로서 내가 상대방을 품고 용서를 해도 오한마로 맞지 않는 이상 그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기억이 그렇죠. 소멸되지 않고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해도 어느 날 문득 불쑥불쑥 올라올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를 치유를 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이미 있었던 일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괜찮아질 수는 있거든요. 내가 그걸 대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잊어버려. 아, 그냥 용서해.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 이런 꼴을 당하고도 바보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자신. 그걸 정말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가령 바람을 폈는데 내가 그 현장을 봤다든지. 물격, 뭐. 너무 상처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 기억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그런 산산조각난 기억들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흰 원피스만 봐도 상간녀, 그 남편이 걸렸을 때 그 장소,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겪을 때마다 확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찢겨져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PTSD가 있다. 그게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된다. 그리고 자꾸 악몽을 꾼다. 이래서 나의 일상생활이 기능이 좀 안 된다 하시면 상담 치료를 받을 필요가 그런 있죠. 분들은 정말 병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 전 책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 손절이 절대 답이 아니다. 한때 죄다 손절이 답인 것처럼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래도 진짜 손절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 이상하게 얘만 만나면 계속 찝찝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신이 이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목표랑 가치는 달라요. 목표는 나는 나의 남편이고 강남에 30평짜리 뭐 아파트가 있어야 하고 저축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건 어떤 가시적인 목표예요. 그게 이루어져 버리면 다음 목표가 또 생겨요. 그런데 가치라는 건 좀 달라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예를 들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하는 관계다. 그럼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이런 거다. 개인적인 기준도 있고 오피셜명이 따로 있나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도 있고 아, 그래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과학적인 어떤 연구는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을 쓱 뿌리면 좀 다정해진대요. 옥시토신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국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칙칙 뿌리는 흡입제가 있답니다. 그거면 공동 구매해야겠네요. 계속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싸울 때마다. 근데 그게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우와, 거예요. 아까 그 페로몬 향수처럼.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줄어들고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 대박이다. 저는 지금 머릿속에 옥시토신 공부밖에 옥시토신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좋은 게 있었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지. 양날의 검. 여러분들 제가 책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사비로 한 5명 정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도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자기 공격하고 자책하지 마시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저 같아도 정말 네. 누가 도와줬을 때 그냥 기대면 안 돼. 도움을 청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럼요. 어떻게 보면 저도 도와달라고 오늘 온 거거든요. 가장 많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작가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빨개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되게 앤틱하게 끝나자. 안녕. 안녕.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